어쩌면 오늘 밤에도 당신의 침대 위에서 아주 작은 한숨과 함께 관계의 온도가 1도 더 내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아내의 서먹한 반응, 어느새부턴가 사라져버린 따뜻한 스킨십,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그 모든 이유가 그저 세월 탓, 나이가 들어서 혹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바로 그 가장 결정적이고 섬세한 순간에 당신이 무심코 보인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아내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결정적인 스위치가 되었다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영상은 단순히 남녀 관계의 기술을 알려주는 얄팍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고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의 온도를 되살리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한 한평생 환자들을 돌봐온 늙은 의사의 진솔하고도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어 잃어버렸던 온기를 되찾는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30년 넘게 수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면서 다들 처음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저희 부부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몇 마디만 더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거의 예외 없이 비슷한 고민의 실타래가 풀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박사님, 예전엔 아내가 먼저 다가와 주기도 하고 참 다정했는데 특히 입으로도 정성껏 애무를 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영 시큰둥합니다. 제가 뭘 서운하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과연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셨을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가 아주 큰 용기와 신뢰를 바탕으로 남편의 가장 예민하고 내밀한 부위를 자신의 입으로 애무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마음 열기이자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부드러운 부분을 기꺼이 내어주며 나는 당신을 이만큼 믿고 사랑하며 당신 앞에서 가장 취약해질 수 있다. 고 온몸으로 고백하는 강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성소의 열쇠를 당신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 숭고하고도 섬세한 순간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저 눈을 감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쾌감에 집중합니다. 온몸의 감각이 짜릿하게 깨어나고 머릿속은 순간적으로 하얘지죠. 이것은 남성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몰랐겠지만 아내의 눈에는 당신이 그저 쾌감을 느끼는 몸으로만 보였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인간적인 매력과 수십 년간 쌓아온 부부간의 신뢰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실수가 바로 거기서 벌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는 것과 너무 과격하게 반응하는 것 모두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칭찬이랍시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도 자신이 아주 잘했다고 최고의 반응을 보였다고 굳게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아내들은 대부분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멸감과 서운함을 말로 표현하는 대신 그 순간 속으로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다음부터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조용히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글 뿐입니다. 그 침묵의 결과가 바로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거리감입니다. 갑자기 애무가 줄었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아내가 나를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다. 혹시 당신은 아내가 당신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을 열었던 바로 그 순간 어떤 자세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고 계셨습니까?
혹시 눈을 꼭 감고 오직 당신 자신의 쾌감이라는 고독한 섬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으셨는지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오해와 비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각성 구조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부터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한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뇌과학과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남성의 성적 흥분은 마치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사냥꾼과 같습니다. 시각적이거나 물리적인 자극이라는 목표물이 포착되면 뇌의 쾌락, 중추인 도파민 회로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순식간에 목표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이때 남성의 뇌는 오로지 쾌감의 극대화와 목표 달성, 즉 절정이라는 두 가지의 고도로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정보, 예를 들어 상대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감정의 흐름 같은 것은 뇌가 효율성을 위해 잠시 필터링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의 감정을 섬세하게 살피거나 교감하는 다중 작업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본래 이기적이거나 배려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성의 뇌가 생존과 번식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해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신의 생물학적 기본 설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여성의 성적 각성은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와 같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트럼펫 등 수많은 악기들이 조화롭게 조율되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하모니가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악기는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며 두 번째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고 세 번째는 깊은 감정적 교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있는가? 스레니야, 이 사람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 공간과 이 순간이 내게 완전히 안전한가? 하는 여러 신뢰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뇌에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유대감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부드럽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옥시토신이 바로 오케스트라의 전체 연주를 이끄는 지휘자입니다. 즉, 여성에게 성적 행위는 목표가 아니라 교감이라는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편에게 입으로 애무를 해준다는 그 행위 자체는 이미 그녀의 마음속 오케스트라가 당신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신뢰와 애정이라는 수많은 악기들을 조율하여 이제 막 감정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휘자를 바라봐야 할 유일한 관객인 남편이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아무런 감정도 표정도 없는 돌부처 같은 얼굴로 누워있거나 심지어 연주가 마음에 안 든다며 지휘봉을 빼앗아 멋대로 휘두르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써 시작된 아름다운 연주는 순식간에 끔찍한 불협화음으로 바뀌고 연주자들은 깊은 모멸감과 당혹감에 휩싸여 악기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뇌에서 부드럽게 흐르던 옥시토신 회로는 그 즉시 급격하게 차단되고 그 자리를 스트레스와 불안, 불쾌감의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채우게 됩니다. 우리 뇌에 있는 거울 뉴런 시스템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거울 뉴런은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감정을 볼 때 마치 우리가 직접 그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뇌의 같은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신경세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의 핵심이죠. 당신의 얼굴에 감정의 교류가 없이 오직 쾌감에만 잠긴 무표정이 비친다면 아내의 거울 뉴런은 그 감정 없음이라는 신호를 그대로 수신합니다. 마치 와이파이 신호가 끊긴 것처럼 아, 이 사람은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구나. 나 혼자만의 연주였구나.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겠다고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이토록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아름다운 연주를 한순간에 망쳐버리는 것일까요? 제가 수많은 상담 사례와 임상 경험을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한 부부 관계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하는 세 가지 침묵의 독약에 대해 오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약, 정신적 외도라 불리는 무관심과 딴짓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마음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농담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온 마음을 다해 애무를 하는 동안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거나 스포츠 경기 결과를 훑어보거나 심지어 거래처에서 온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는 남성들이 정말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변명하시겠죠? 아, 잠깐만 확인한 거야.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당신이 스마트폰을 봤다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여성이 자신의 모든 신뢰와 사랑을 바쳐 가장 헌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신성한 순간에 당신의 우선순위가 그녀가 아니었다는 사실, 바로 그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행위를 넘어서 한 인간의 진심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가장 무례하고 폭력적인 단절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몇 날 며칠을 꼬박 세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만찬을 차려줬더니 상대방이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식탁에 앉아 신문만 읽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음식의 맛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무시와 외면 자체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약, 존중의 상실을 의미하는 지시와 통제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파트너를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가장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여성이 나름의 리듬과 방식으로 당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정성껏 애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봐 라며 다짜고짜 아내의 머리를 잡고 방향을 바꾼다거나 더 강한 자극을 위해 자신의 허리를 거칠고 조급하게 움직이며 리드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은 아마 더 좋은 쾌감을 함께 느끼고 싶다는 선한 의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내 기술이 부족한가 보구나. 이 사람이 재미없어 하는구나. 하는 극심한 압박감, 거부감, 그리고 당혹감의 3종 세트를 한꺼번에 느끼게 됩니다. 이 행동은 그녀가 진심을 담아 준비한 창의적인 선물을 실패작이라고 규정짓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화가가 정성껏 그린 그림을 선물했는데 상대방이 붓을 빼앗아 들고 이 색깔이 아니지 이렇게 칠해야지 라고 면박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성적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시는 당신을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시도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What를 최적화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에게 가장 중요했던 어떻게 함께하는가? How라는 교감의 가치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독약, 감정의 조롱을 의미하는 어색한 농담과 가벼운 태도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진심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가장 유치하고도 잔인한 실수입니다. 특히 수십 년을 함께 산 중장년 남성분들이 자신의 어색함이나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갑자기 피식 웃거나 허허, 나 원참, 이런 건 영 민망해서 적응이 안 되네. 혹은 칭찬이랍시고 이야, 당신 이런 것도 할 줄 알았어? 솜씨가 제법인데 어디서 배웠어? 같은 말들입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한 농담이었을지도 모르고 정말 좋아서 한 칭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용기 있는 행위가 한순간에 조롱당했다고 느껴지거나 진실한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저급한 역할극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다해 쓴 연애편지를 건넸더니 그 내용에 감동하는 대신 맞춤법이 틀렸다고 지적하며 웃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순간 상대방이 보여준 가장 깊은 수준의 취약성과 진심은 존중받지 못하고 가볍게 취급당했다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는 이 사람 앞에서 내 진심을 보이지 말아야겠다는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와닿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 제가 환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각색한 몇 가지 실제 진료실 사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마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입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굳게 믿었던 60대 후반의 한 기업체 임원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평소에도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 누가 봐도 점잖은 신사셨죠. 그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아내가 그렇게 해줄 때 정말 너무 황홀해서 그 경이로운 기분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고 미동도 없이 있었습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듯이요. 그것이 제가 아내의 헌신에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남편의 설득으로 함께 상담실을 찾은 아내분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른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 10분 남짓한 시간이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어요. 제 앞에는 어떤 감정도 표정도 없는 그냥 하나의 몸뚱이가 누워 있었죠. 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여자였어도 남편은 똑같이 반응했을 거라는 생각, 제가 마치 남편의 쾌감을 위한 도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나 비참했어요. 남편의 완벽한 몰입은 아내에게는 철저한 소외이자 완벽한 외면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남편의 충격받은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유쾌한 농담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된 70대 초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주변을 항상 즐겁게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결혼 40주년을 기념하여 아내가 정말 큰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남편에게 입으로 애무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그 어색하고도 기쁜 분위기를 더 띄우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야, 우리 마누라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이거 어디 비싼 데 가서 과외라도 받고 온 거 아니야? 남편은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자 유머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세상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순수하고도 용기 있는 사랑의 표현이 한낱 솜씨로 평가받고 심지어 외도를 의심하는 듯한 저급한 뉘앙스의 농담에 깊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부부의 침실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날의 모욕감을 떠올리게 된다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가장 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경우입니다. 바로 지나치게 격한 반응을 보인 50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침묵하거나 농담을 하는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애무를 시작하자마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거친 숨소리를 내뱉고 허리를 과격하게 움직이며 마치 혼자서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육상 선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가장 솔직하고 원초적인 반응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순간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존중받는 사랑의 파트너가 아니라 남편의 선교 해소를 위해 이용당하는 일방적인 도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함께 춤을 추어야 할 무대 위에서 교감은 사라지고 오직 일방적인 욕망만이 그 공간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 후로 남편과의 관계 자체가 두려워졌고 의무감으로 응하게 되었다고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남자는 좋으라고 한 행동이었고 여자는 그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 여자는 평생 침묵했고 남자는 전혀 몰랐다는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항변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관계, 특히 부부의 가장 내밀한 관계에서는 의도보다 전달되는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의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이 모든 것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잃어버렸던 관계의 온도를 되살리는 것은 거창한 이벤트나 값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마음의 언어를 다시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구체적이고도 실천 가능한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될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딱 1분만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당신의 목표를 재설정하십시오. 오늘 밤 나의 목표는 단순히 나의 쾌감이 아니라 아내와의 깊은 연결이다. 나는 오늘 아내의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바꾸는 강력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아내가 당신에게 다가와 그 섬세한 행위를 시작할 때 말이 어색하다면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세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언어는 손길과 눈빛입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지 마십시오. 아내의 머리카락을 아주 부드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천천히 쓰다듬어 주세요. 거친 손으로 꽉 잡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빗어 넘겨주세요. 어깨나 등을 일정한 속도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거나 그녀의 손을 그저 따뜻하게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섬세한 손길은 당신의 이 행위뿐만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전체를 내가 소중히 느끼고 있어 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계속 눈을 감고 당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가끔씩이라도 지그시 눈을 떠서 그녀와 눈을 맞추세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비웃음이나 어색한 웃음이 아닌 진심 어린 감사가 담긴 미소 말입니다. 그 5초간의 눈 맞춤 속에는 10만 마디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온전히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 정말 고마워. 거칠고 자극적인 미사여구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표현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은 진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저 당신의 진심을 가장 담백하고 따뜻한 단어에 실어 전하면 됩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혹은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여 보세요. 고마워.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당신의 쾌감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나 정말 행복해. 행복의 이유가 그녀의 행위가 아니라 그녀라는 존재 자체임을 명확히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당신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쁜지 몰라. 그녀의 행위, 스킬가 아닌 마음 heart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한마디, 사랑해.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그녀는 그 모든 용기와 수고를 감내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부부의 성생활을 당연한 일상으로 혹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시들해지는 숙제처럼 여겨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익숙함이 무심함이 되고 그 무심함이 쌓여 결국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차가운 감정의 벽을 만듭니다. 아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그녀의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무심함 속에서 그녀의 마음이 먼저 지치고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육체의 노화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노화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도 따뜻한 입김을 정성껏 불어넣어주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기술이 아닌 감정으로, 요구가 아닌 진심 어린 감사함으로, 고독한 외면이 아닌 따뜻한 교감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변화와 하나가 아내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하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 혹은 앞으로의 다짐을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제가 앞으로도 이처럼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깊고 진솔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과 관계 속에 따뜻한 행복과 행운이 다시 피어나기를 이 늙은 의사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